저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주계약서 중에 한 내용인데요. 집마다 저희는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한 장짜리 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여기 쭉 기간, 예치금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세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써야 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요 7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위치. 위치는 뭐냐면은 우리 집 주소를 당연히 써놔야 될 거예요. 계약서에 집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지만 계약이 성립이 될 거고요. 근데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요거는 계약서랑 좀 관계가 없는 일인데 뭐냐면은 이것도 실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홍보할 때 얘기인데 홍보할 때 우리 집의 위치는 굉장히 정확하게 쓰시면 안 돼요. 쓰실 필요도 없지만 이게 왜 정확히 쓰시면 안 되냐면은 쉐어하우스 초창기 때 저희는 아니고 지방의 어떤 쉐어하우스 업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성 전용 하우스거든요.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여성 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 전용 하우스인데 이 집의 스토커가 여성 전용인 거를 알고 매일 와서 그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입주자들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다 나갔대요. 다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쉐어하우스 운영이 안 되겠죠. 이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아보시면은 대부분의 쉐어하우스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 주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가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뭐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남녀가 같이 건물 전체에서 뭐 남녀가 같이 살고 있다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원룸처럼 산다고 하면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성 전용을 생각을 한다던가 내지는 꼭 여성 전용이 아니더라도 간혹 그와의 이해관계자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런 거는 정확히 표시를 안 해서 그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위치를 쓰셔야 되고 이 위치에는 세부적으로는 내 방이 어디 있는지 내가 살 공간이 어딘지도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는 방에 알파벳으로 A, B, C, D 하고 다인실인 경우는 A-1, A-2, 3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표시를 해서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정확히 명시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치에 아울러서 또 기록을 하셔야 될 게 하우스 공간 위치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표시를 해서 써도 괜찮지만 여러분들 그냥 구두로 설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구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A-1에 들어올 친구의 위치를 표시를 당연히 했지만 이 친구가 침대뿐만 아니라 장은 어떤 걸 써야 되고 책상은 어떤 걸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책장이 있네요. 싱크대에는 서랍이 있는데 요거는 누가 써야 되는지를 결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기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쉐어하우스 시장에서는 임대기간 6개월이 기본적으로 잡혀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6개월을 고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최근엔 저희도 조금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로 다른 데는 뭐 한 달 만에 퇴실할 수 있도록 한 달짜리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간도 여러분이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판단을 하셔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 당연히 쓸 거고요. 보증금도 대부분 쉐어하우스 시장이 월세금의 2개월치로 시장이 어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쉐어하우스 입주자들 대부분이 보증금이 많은 걸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대부분 좀 적게 잡혀지는 추세고요. 저희도 지금 2개월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200~300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애들이 다 월세를 100% 잘 내지는 않거든요. 월세 조금 덜 늦게 내거나 못 내는 친구들도 간혹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보증금이 너무 적어지면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비랑 비용을 당연히 써야겠죠. 관리비는 쉐어하우스는 대부분이 사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입주자들한테 내도록 하고 있어요. n분의 1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관리비 중에 제세 공과금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서비스 비용,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관리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 그리고 벌레가 나오는 경우는 방역이나 방충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고요.
CCTV가 건물에는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인터넷 요금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대 서비스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기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저희는 이제 운영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이 부담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입주자들한테는 제세공과금과 약간의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주 중 주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건 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요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